질병 없이 건강한 백세 인생을 좌우하는 비밀은 바로 하체에 달렸다. 특히 하체에는 신체 중 가장 큰 근육을 차지하는 허벅지와 전신에 혈액이 몰리는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이 중요한데요. 허벅지와 종아리 단련을 위해 가장 좋은 운동으로 꼽히는 스쿼트.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요? 스쿼트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벌써부터 불안불안해 보이는 자세.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체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서 힘이 들어요. 하체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체 건강의 핵심인 허벅지와 종아리,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백년습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치아도 탄탄하고 뼈도 탄탄하고 뭐 연금도 탄탄해야 되지만 네.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가 얼마나 붓고 단단하고 탄탄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젊은 시절만 해도 이렇게 날씬한 종아리 막 갖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굵기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실감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뒷모습 볼 때요. 다리가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지고 맞아요. 나여지고 걸음걸이도 좀 어정쩡해지시고 막 그 무릎 사이 종아리 사이 벌어진 거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과연 내 몸에 있는 종아리와 허벅지가 뭐 가늘어졌다는 이런 신호, 위험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횡단보도를 신호 안에 건너기가 빠듯한 경우. 네, 두 번째는요. 계단 오를 때 허벅지를 잡고 누르며 올라간다. 세 번째는요. 걸을 때 넘어질 것 같아서 빨리 걷기가 어렵다. 네, 네 번째. 한 발로 서서 양말 신기가 어렵다. 마지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몸이 무거우신 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분들도 있었나요? 저는 30대 이후로는 늘 무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5번만 해당되고 저는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쭉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1번부터 5번에 한 3개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다들 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명 구구송이죠. 이렇게 앉아있다 일어났을 때, 아구구구구구구구구, 아구구구구구구구구. 요런 구구송을 좀 많이 부르신다. 요러면은 이제 뭔가, 아, 종아리랑 허벅지가 조금 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도 요즘 가끔 부르는데 아구구구 하는데 다들 이렇게 비둘기가 되는 느낌이 좀 드네요. 999. 뭐 저도 뭐 가끔 아구송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역시 하체가 부실한 게 맞습니다. 하체가 우리 몸의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런 엔진이 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하체가 약하고 즉 엔진이 약하게 되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잘 못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 오를 때 다리 힘으로만 못 오르고 이제 손을 써야 되고 아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걷는 거는 우리가 걸을 때 한 60% 정도는 발이 공중에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지만 40% 정도 공중에 떠 있어요. 한 발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하체가 약하게 되면은 균형을 잡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넘어지기가 쉽고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걷는 게 어려워지고 혹시 한두 번 넘어지게 되면 점점 더 안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하체가 더 약해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근력이 제일 적을 때가 제일 아침입니다. 일어났을 때가 제일 근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무거운 게 정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체가 특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더 일어나기가 어렵고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실비실해진 허벅지와 종아리가 어떤 건강 위험을 불러오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허벅지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가늘어지면 이런 위험이 높아지는군요. 어머나. 네,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BMI라고 체질량 지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높으면, 즉 이제 우리가 좀 비만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렇게 BMI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비만인 분들은 일단 내장 지방도 많고 지방간도 있고 그러니까 혈관이 안 좋아져요. 자,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 이건 마르신 분들이에요. 마르신 분들의 경우에도 저렇게 사망률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러느냐? 바로 하체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체 근육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또 다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 하체 근육에 대해 가지고 코펜하겐 대학에서 한 3,000명 정도를 1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허벅지 둘레가 55c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1이라고 쳤을 때요. 그거보다 10cm 정도가 두껍게 되면, 그러니까 굵게 되면은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0cm 이상이 얇게 되면은 사망률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대단한 결과를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허벅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근육이 많아요. 근데 이 근육이 적게 되면은 이런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올라가가지고 대사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 같은 게 생기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심근 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을 많이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거든요. 근데 허벅지가 얇게 되면은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혈관이 계속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률이 좀 올라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방이 허벅지나 종아리에 있는 피하지방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피하지방이어가지고 염증을 줄이는 그런 펩타이드 같은 걸 많이 분비를 해줘요. 근데 이게 얇게 되면은 그런 피하지방에서 나오는 펩타이드가 줄어드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안 좋은 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야, 오래 살려면은 내 허벅지를 지금부터 꼭 지켜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허벅지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중요한 뭐 기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중요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볼게요. 네. 허벅지와 종아리가 가늘어지면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온다. 어머, 우리 엊그제 무릎 방송 했는데 관절염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근데 몸이 가벼워야 관절염 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두꺼워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무릎 관절염은 위에 있는 종아리 아래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랑 위에 있는 허벅지 근육 두 개가 위아래에서 잡아주면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게 되면은 매일 걷게 되기 때문에 다리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가해집니다. 거기에다 관절에 특히 무릎 관절에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근육이 위에 아래 근육들이 강할 경우에는 안정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기 때문에 연골의 마모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실할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골고루 하지 관절의 분산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 연골의 편마모를 일으켜가지고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랑 허벅지의 근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비실비실하면요.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인지장애와 치매가 빨리 온다. 세상에. 아니, 치매까지 영향을 주면 오늘부터 저는 다리 운동만 해야겠는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운동이랑 인지장애 그리고 치매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미국의 국립의료원 보건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하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손해랑 그리고 해마 기능이 강화되면서 신경세포들이 많이 형성되고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준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가 부실하게 되면은 근력이 약화되죠.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몸을 안 쓰고 또 몸이 굉장히 운동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와 손해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정신 문제에 귀결되게 됩니다. 네.